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수정 강의하고 있는 장현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로 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동수정 제1장은 행동수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본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행동수정은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 원리를 응용해서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또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 행동 수정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적절한 행동은 발달 유지하도록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 강화의 원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모방의 원리, 또 변별 학습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고의 원리, 차별 강화의 원리, 체벌과 같은 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행동 수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행동 수정은 그 조건 강화, 강화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래서 실험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그, 그 강화 이론을 이용하여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 수정이라는 어, 그 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강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말에는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응용 행동 분석은 그 행동 수정의 내용에 그 개별화의 원리가 합해지면서 행동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 주축이 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 수정은 그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개인의 개별적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념으로 바뀌었다가 2000년대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로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응용 행동 분석의 내용에 행동의 기능 분석과 문제 행동 예방의 원리를 더해서 그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행동주의적 관점 위에 생물학적 관점, 인지심리학적 관점, 또 발달심리학적 관점, 또 사회 및 환경적 관점 등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행동 수정을 할 때 소거나 제거를 위해서 그 혐오 자극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이 뭐 체벌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어떤 그, 그 강화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혐오 자극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혐오 자극의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 공포를 느낀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와 관련돼서 또 비인간적인 인권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행동 수정의 중재의 제한적인 사용보다는 비혐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지 행동만 변화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또 인간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까지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 행동에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좀 주목받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유지하게 하거나 또 강화되는 이유는 그 의사소통의 기능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행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찾아서 그 문제 행동의 기능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원인을 탐색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분석에는 또 1997년 미국 장애인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이해 강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 규범을 어기는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것을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또 확대하여 고려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강조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행동의 기능 평가를 제도화하여서 그 문제 행동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학생의 문제 행동이 덜 효과적이게 하고 또 바람직한 행동이 더 잘 기능하도록 학생의 실제 생활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예방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중재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가 행동 수정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문제 행동의 원인을 좀 더 깊이 탐색하고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예방을 위해 아동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직접 가르치고 또 문제를 가져올 만한 환경을 변화시킨 거죠. 또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적 접근을 할 때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개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 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비인간적인 혐오적 중재, 역효과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 찾기를 위해서 이런 예방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환경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감소하나 더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혐오적인 그런 그 행동 수정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1차적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2차적으로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목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닌 소수의 학생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1차, 2차, 3차의 행동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폭넓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삼고 행동 중재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행동 지원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동에 있어서 기능평가를 사용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기능평가는 그 행동의 원인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재구성을 통한 문제 행동 예방, 문제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적극적인 교수 방법, 또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하는 후속 결과의 체계적 사용 등이 포함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행동 지원은 행동은 학습된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적 강화 원리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면서 더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실용적인 중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처한 환경 그리고 중재 간의 상황적 적합성이 이렇게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위한 가르침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이 재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돼야 하지만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기능 분석과 같은 데이터에 기초한 중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학생의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 문화나 사회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은 개인이 하는 체계적 관점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학생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체계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의 접근은 체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학교의 강력한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기능평가하는 것, 바람직한 행동지향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 장기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교사와 학교 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며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 기술 등의 기능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원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행동은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문제 행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문제 행동은 학생을 위해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학생이 자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중재는 개인 또 그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제 행동의 작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학생의 존엄성,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권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보다는 체제와 환경 관련된 구성원들의 기술적인 손상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문제를 교정하는 데 초점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체제,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하고 조절하는 것, 또 학생과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또 이를 위해 학생을 위한 새로운 접촉 방법, 또 경험, 그리고 관계, 또 기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기술 목록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행동 결과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원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를 이렇게 표로 교재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문제 행동의 식별 및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기능 분석, 그러니까 기능 진단, 기능 검사 이렇게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생과 관련된 문제 행동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 특히 특징적인 어떤 문제 행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 행동 지원 계획 수립에는 배경과 선행 사건을 중재하는 계획, 또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계획, 또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장기 지원 계획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된 그 행동 지원 계획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이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었을 때 적절한 실행 평가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